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여러분들은 어떤 채널을 통해 뉴스를 접하시나요? KBS, MBC 등의 지상파 뉴스도 있고 종합편성 채널, 이른바 종편이라고 하죠. 종편 뉴스도 있고 방송뿐만 아니라 종이신문이나 컴퓨터 혹은 모바일을 통한 기사 검색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새로운 영역인 팟캐스트를 통해서 뉴스를 접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이야기는 잘하지 않습니다. 여기 장길문의 다른 시각에서는 우리 지역의 언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시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안녕하세요. 관저동에 위치한 에드엠 실용음악학원입니다. 깔끔하고 넓은 합주시설부터 개인 연습실까지 최고의 시설과 최고의 강사진으로 참 음악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차세대 뮤지션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연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여러 방면으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술고등학교와 예술대학교 입시를 전문으로 하며 작곡과 미디 보컬 레코딩 수업에 특화된 믿을 수 있는 실용음악학원입니다. 저희는 기타와 베이스, 그리고 드럼, 신디사이저, 색소폰, 작곡과 미디 이렇게 다양한 전공 과목을 지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그리고 꿈을 이루세요.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042-541-5337. 대전, 충청의 뉴스를 새로운 시각으로 말합니다.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7시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가 대전, 충청의 뉴스를 뻔하지 않은 시각으로 깊이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중부권 최고의 모바일 언론을 지향합니다. 다른 시각의 장길문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목소리 이렇게 씩씩하세요. 예.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네. 또 이게 목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될 것 같은 내용이라서. 투쟁 이런 거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개편 이후에 이제 방송 쭉 하고 있는데 혹시 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그 동갑내기 띠동갑내기 여행하기. 띠동갑내기 여행 그것도 제가 봤고 임병환 기자 얘기도 많이 대충 들었고. 뉴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다른 시각 기사 이렇게 열심히 꼼꼼히 챙겨보고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개편하고 나서 아직 못 뺀 분 중에 그 김성서 기자님이 계십니다. 그 한화글스가 워낙 못해가지고 그 김성서 기자님 안녕하시죠? 예, 잘 있습니다. 요즘 한화이글스 성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사를 쓰면서도 요즘 많이
맥이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뭐 하고 그러실만해요. 있습니다. 가끔 카톡을 주고받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즌이 좀 있으면 끝나니까 결산하는 방송 한번 하기로 김성수 기자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우리 이제 휴방 때 패널의 밤 행사를 했었거든요. 안 나오셨습니다. 아 그때 좀 일이 있어서 제가 못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뭐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일이셨는데요? 뭐 밝히기는 좀. 알겠습니다. 그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씩씩한 어떤 길을 모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 대전 MBC, 그러니까 뭐 대전 MBC가 아니고요. MBC하고 KBS가 지금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방송 녹음 기준으로는 오늘이고 나가는 기준으로는 어제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0시부터 동시에 이제 총파업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아마 그 MBC하고 KBS가 동시에 총파업이 시작된 거는 아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방송국들이 각자 파업을 했었지만은 그렇죠. 같은 시기에 딱 방송의 그 일손을 놓는 거는 참 이제 들어보기 어려웠던 뉴스였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MBC하고 KBS가 이제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그 동안에 이제 제가 그 아는 것입니다 녹음할 때도 MBC의 문제 또 KBS 문제를 제가 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총파업이라는 이제 칼을 꺼내 들었죠. 그 MBC 같은 경우는 한 2천여 명이 파업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 대상자가 1,758명인데 뭐 그 중에 95%가 넘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93.2%의 높은 찬성률로 이제 파업이 압도적으로 가결을 했죠. 가결됐다는 거를 다른 시각을 통해 제가 접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KBS 같은 경우도 뭐 1,800여 명의 분들이 이제 파업에 동참을 한다고. KBS는 노조가 또 2개라면서요? 2개라서요. 지금 일단은 한 1,500명 정도의 지금 조합원들이 일단 제작 거부가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오늘 파업을 시작한 거는 제2노조, 그러니까 새 노조라고 하죠. 제2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고 7일부터 이제 그 1노조까지 함께 이제 헌노조, 헌노조라고 하기 좀 아니 새 노조 그러니까 오래된 노조. 그렇죠. 이게 양쪽 노조를 합치면 한 2,500여 명 가까이 되는 조합원이죠. 그러니까 KBS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파업에 동참을 한다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방송도 좀 차질이 있다고 하더라고. MBC 같은 경우는 뭐 오빠 생각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백분 토론 이런 건 결방이 된다고 하고 뭐 무한도전 그 MBC 대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뭐 복면가왕 이런 것들도 뭐 재방으로 그냥 틀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KBS 같은 경우는 간판 프로그램의 9시 뉴스가 1시간에서 이제 20분 줄여서 40분 정도만 방송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MBC 조합원들 얘기로는 이제 MBC가 파업하는 거를 뉴스로 봐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그것보다 무한도전이 결방되는 걸 보면 파업하는 거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지 않냐. 이제 그 상징적인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MBC가 참 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MBC 뉴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시사 보도 프로그램들 굉장히 그 신뢰도가 높았었는데 과거에는 요즘에는 MBC 하면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이제 예능의 일부 몇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좀 그렇고요. 또 김장겸 사장 같은 경우는 뭐 방송 녹음 기준으로는 9월 4일입니다. 그렇죠. 뭐 체포영장 현재 집행 중이다. 뭐 대치 상태 이런 게 속보로 뜨고 있더라고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그 김장겸 사장에 대한 그 체포영장 발부가 됐죠.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나와라 그랬는데 안 나와갖고.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감독을 진행을 했습니다. MBC에 대해서 뭐 부당 해고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이제 부당 노동 행위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 감독을 했는데 3번 정도의 소환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환을 다 거부를 했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요. 근데 김장겸 사장 전에 했던 안광한 전 사장은 또 소환에 한번 응해서 이제 가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김장겸 사장은 방송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 이후로 행방이 뭐 화물용 엘리베이터 타시고 사라지셨다 뭐 행방이 좀 묘연하다가 4일이죠. 파업된 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 6시에 또 회사로 출근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부에서 체포영장을 들고 MBC로 들어갔다.
까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김장겸 사장을 구속시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조사에 나와라 근데 안 나와갖고 일단은 붙잡아다가 조사에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게 체포영장인 거지. 그렇죠. 뭐 그걸 감옥에 가두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뭐 그 홍준표 대표도 얘기를 한 게 벌어지지도 있을 수 않았었다.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동안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고용부에서 특별 감독이 돼서 안 나온 사람들을 체포영장 발부된 게 올해만 하더라도 수십 건이에요. 아니 그리고 네. 정말 그 소위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건 또 도대체 왜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 억울한 거고 다른 사람이 그런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고 이건 좀 납득이 쉽게 안 가는 것 같고요. 예. 그 유명하신 분이 있죠. 주옥순 대표가 있는 엄마부대에서는 예. 김장겸 사장 그 자택 앞에서 집회를 가졌대요. 김장겸을 지키자. 뭐 MBC는 신선한 공기와 같은 언론이다.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얘기로는 지금 뉴스는 MBC밖에 볼 게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그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냥 MBC 하나 따로 또 만들어 갖고 그분들만 보시게끔 하시던지 아니면 팟캐스트로 MBC가 해서 그렇죠. 이게 공영방송이라는 자체를 이해를 좀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공영방송이라는 거를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 쉽게 규정을 하자면은 이 전파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전파는 국가의 재산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전파를 그게 이제 공영방송. 그렇죠. 이용할 수 있는 잠깐 임대받아서 쓸 수 있는 그 방송이 공영방송인 거죠. 그렇죠. 저희 팟캐스트 같은 경우는 전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 전파를 이용한다는 게 엄청난 특혜인 거잖아요. 사실은 뭐 특혜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이제 KBS나 MBC에서 제대로 된 방송을 하거나 뉴스를 진행을 한다면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방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전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거는 굉장한 일종의 특혜인 거죠. KBS도 MBC도 그렇고 뭐 지상파 뭐 종편들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엄격한 그 뭐랄까 관리가 필요한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특혜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김장겸 사장이 오늘 또 재밌는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그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격려한다고 이제 사진 촬영도 하시면서 맞습니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의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전파를 이용한 방송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이게 또 바로 하루 전에 파업을 앞둔 하루 전에 또 이게 북에서 또 6차 그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그 뉴스도 비중을 크게 다뤄야 되는데 이제 또 그걸 빌미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노조에서는 또 그거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많은 거죠. 아니 근데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고 하면은 6차입니다. 그러면 1차부터 5차까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때는 어땠었는데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또 연도를 한번 보니까 북한의 핵실험이 1차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했었어요. 그다음에 2차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었어요. 3, 4, 5차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좀 해석은 청취자분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고 어쨌든 MBC하고 KBS가 이제 파업에 들어갔는데 대전에도 이제 MBC와 KBS가 있지요 각각 그렇죠. 대전은 파업에 물론 동참을 했겠죠. 대전은 전체 조합원이 52명이에요. 지금 전체 직원이 73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73분밖에 안 계세요? 대전 MBC에 그 큰 건물에 이제 뭐 생각보다 적다. 그렇죠. 이제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이제 뭐 거기에 정규직 그렇죠. 이제 뭐 계약직도 있고 뭐 협력업체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70여 분 중에서 52명이 조합원이거든요. 그럼 상당수가 조합에 가입돼 있는 거네. 그렇죠. 과반수죠. 과반수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52명 중에 한 명 육아휴직에 들어간 있는 그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원 다 이번 파업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0%네.
조합원의 100%라고 볼 수 있죠. 예. 대전 MBC 같은 경우는 네, 그 거의 뭐 이제 압도적인 그 조합원들의 지지로 파업에 이제 동참을 하게 됐고, 대전 KBS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KBS는 일단은 1노조가 이제 7일부터 파업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인원 파악이 이제 정확하게 안 돼 있는데, 네네. 2노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은 전부 포함이 됐고요. 이제 특히 KBS, 그러니까 대전 KBS의 기자들이 네. 오늘 파업 출정식에 전원 다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럼 KBS 얘기가 나왔으니까 KBS 예. 얘기부터 잠깐 좀 해보도록 하죠. KBS의 지금 가장 큰 쟁점, 뭐 MBC나 KBS 같은 경우 둘 다 뭐 언론 적폐청산, 부역자는 뭐 물러나고 무너진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고 이런 게 이제 큰 화두인데, 네. 좀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KBS는 지금 어떤 게 제일 큰 문제이죠? KBS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KBS도 이번 그 파업의 쟁점이 고대영 사장의 퇴진이에요. 고대영 사장. 네. 그 본사 사장. 네. 그렇죠. 본사 사장이고, 여기 대전 총국을 따지면 8월 1일에 그 정지환 총국장이 부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KBS는 공사 개념이니까 그렇죠. 지사장이 아니라 총국장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되죠. 그래서 정지환 총국장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제 정지환 퇴진을 위해서 또 이제 지역에 있는 저랑 이름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분은 보도국장 출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퇴진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대영 사장은 이제 근래에 보더라도 그 성주 배치, 성주의 그 사드 배치, 예. 성주 배치가 아닌 그렇죠. 성주의 사드 배치. 네. 그것을 그 사드 배치 반대 시위를 그 리포트 제작을 이제 강제로 지시했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드러나서. 그러니까 경영진이 기자들한테 보도 지침을 내린 걸로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이제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무더기 이제 징계를 또 내린 그 주범이죠. 그래서 KBS 공영방송인 KBS를 망친 주범 중에 한 명이고, 또 언론 부역자에도 포함이 됐고요. KBS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MB 정부 때 그 이제 참여정부에서 임명했었던 정현주 사장을 강제로 이렇게 그 물러나게 했고 쫓아냈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정현주 사장이 이제 법적 투쟁을 해서 결국은 그렇죠.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도 돌아갈 수 없었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었던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고대영 사장은 이제 KBS의 뉴스나 이런 보도 같은 것들이 좀 그 뭐랄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광고도 많이 줄고 하니까 뭐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역 총국의 예산을 많이 이렇게 삭감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자들과 이제 PD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죠. 그 대전 KBS 같은 경우도 KBS의 지금 이제 이노조는 그러니까 새 노조 뭐 7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동참을 아니 새노조는 지금 파업에 들어갔고, 그리고 1노조가 이제 7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그러니까 대전 KBS 같은 경우도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전 MBC는 사실은 좀 많이 오랫동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 방송에도 이한신 그 대전 MBC 노조 지부장님도 출연하셔가지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대전 MBC 상황은 어떤가요? 대전 MBC 상황은 이제 그 동안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을 받은 이진숙 사장이 이제 내려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진숙 사장의 퇴진이 가장 그 큰 쟁점 중에 하나고요. 네. 거긴 또 이진숙 사장이 사장으로 오면서 최장기 국장을 하고 보도국장을 하고 있는 최욱재 국장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진숙 사장 같은 경우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한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 당연히 인사권자고 뭐 그 방문진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역 MBC 사장들은 지금 MBC 사장이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 MBC 사장이 정권에서 임명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그 정권에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사장이 된 이후에 이제 경영을 하면서 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뭐 소홀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징계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을 들어서 지각이라든지 뭐 여러 반성문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 뭐 징계도 좀 비일비재했고, 재밌던 게 그 재밌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그 총파업 출정식에서 MBC 막내 기자가 얘기한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명아 기자인데 이제 막내 조합원이래요. 네네. 2015년 11월에 입사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기자가 되고 싶어서 대전 MBC에 들어왔다. 근데 이제 기자가 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지금 자기가 느끼기는 그냥 회사원이었다.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뭐 기자가 회사원 맞잖아요. 이제 맞는데 기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냥 자기는 단지 그냥 한 회사의 그냥 회사원으로 했다. 그러니까 기자는 전문직이니까 아무래도 자기의 전문 영역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한 그런 자괴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뭐 촛불 집회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균형 있게 쓰고 싶었는데 뭐 삭제당하고 방송을 할 수가 없는. 그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돌아왔던 거는 사측의 응징 뭐 이런 걸로 돌아왔기 때문에 절망감을 많이 느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입사한 다음부터는 노동 관련된 기사를 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기사를 쓸 줄 모른다라고 또 한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합원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심정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참 가슴이 아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교선 기자 뭐 징계 관련해 갖고 처음에 좀 더 노조가 이렇게 목소리를 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오셔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을 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촛불 집회 때 그 지역의 공영방송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이 외면을 당했어요. 이제 그 계기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너질 수는 없다.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기자로서의 뉴스를 하고 뭐 보도를 하고 하냐. 이제 이런 것들 물론 그 동안도 이제 그런 배고픔이 있었지만 촛불 집회 때 많이 느꼈고 이제 지금 이 기회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번 파업에 이제 돌입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대전 MBC 같은 경우는 뭐 이제 MBC의 기본적인 방향은 고대영 고대영이 아니죠. 그 김장겸 사장이나 아니면은 그 박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 그 박문진 같은 경우가 이제 MBC의 그 대주주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역에 이제 모건대 출신 중에 또 김현배 이사도 있으셨고, 박문진 이사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쟁점인 것 같은데 대전 MBC만의 문제를 봤을 때는 이준숙 사장의 이준 사장 건, 그다음 최혁재 보도국장 관련해 갖고 지역 현안에서도 약간 좀 이렇게 통제 비스무리한. 그러니까 이게 뉴스의 공정성이 자꾸 이제 훼손이 되고 지역민들의 밀착 뉴스를 못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성과 무관한 이진숙 사장이 주로 했던 뭐 중동 관련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MBC 이제 대전 MBC 알자지라라는 만들면 안 돼. 대전 MBC 기자들이나 구성원들이 불만이 많이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게 대전 MBC가 이제 전국적으로 조롱거리가 많이 됐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망친 주범이라고 못을 박은 것이고 그분들의 퇴진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뭐 요구한다고 물론 본인들이 스스로 물러나지는 않을 거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이번 총파업과 동시에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조금 굉장히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야 이진숙 사장도 물러날 수 있기 때문에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 지금 총파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비정상의 정상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이기도 했었죠.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공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중인 것 같으니까요. 그냥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편 이후 새롭게 선보이는 파일럿 방송인 정 PD의 엮인 사람이 방송됩니다. 정 PD의 엮인 사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직접 나와 본인을 주제로 저와 함께 유쾌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내일은 지역 언론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대덕대학교 최한성 교수와 함께 최한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고요.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